나는 천하를 떠들썩하게 한 대장군과 결혼했지만 그는 내 언니를 따라 성문에서 자결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천하를 그 이름을 떨친 대장군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초운소, 초대인 장군이시죠. 맞아, 바로 그분입니다. 지금 천하를 떠들썩하게 한 대장군과 그 유명한 군사 임족은 20년 동안 고락을 함께하며 둘이 나란히 말을 타고 천하를 휩쓸고 영토를 넓혔습니다. 홍훈이 역사에 빛납니다. 참으로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천생연분 가장 잘 어울렸지요. 다만 장군 부인의 자리는 군수의 친동생이 차지하고 있지요. 이게 뭔 일이야? 언니는 그와 함께 천하를 쟁취했는데 동생이 장군 부인의 영광을 누리다니. 하나씨, 빨리 도망치세요. 전생의 언니 임조근이 방에 뛰어들어 몸을 상해서 평생 아이를 못 가졌다. 청규 조근이 몸을 상했어. 경성 사람들이 다 알아. 그녀 혼사가 어려워. 그녀 마음 상하게 하지 마. 청규, 네 언니가 그런 큰 뜻을 가졌는데 네가 이루어줘야지. 내가 조근에게 진 빚은 공명과 이익만으로 갚기엔 부족해. 청규, 너는 관대해야 해. 남편의 냉담, 너 어디 갔었니? 아근이 너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부모의 편애. 네가 이렇게 무심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널 낳지 말걸. 조근에게 짐만 될 뿐이야. 내 족쇄가 되었다. 살아서 부부로 함께하지 못하니 죽어서라도 그녀와 함께 묻히길 바란다. 다음 생이 있다면 청규, 우리를 이루어줄 수 있겠니? 이루어주다. 하나는 내가 죄로 만들어버렸고 하나는 온몸의 뼈가 부서져 독수리에게 먹혔다. 둘째 아씨, 초가의 도련님이 오셨어요. 이번 생에는 초운소, 임족은 너희에게 또 당할까? 다시 태어난 인생. 초은효가 언니랑 결혼하려고 나랑 약혼을 파기하러 왔지. 할머님 장군부와 임가의 혼약을 운효가 오늘 간청하여 파기하고자 합니다. 이 혼인 내가 파혼할게. 청규의 양보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근이 명성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청규를 오직 남매로만 생각했습니다. 남녀 간의 감정은 없습니다. 이 망할 놈아. 사흘 전 네가 버린 탓에 그 아이가 죽을 뻔했어. 사흘 만에 간신히 아픈 몸으로 서울에 돌아왔는데 네가 파혼해서 그녀의 명성을 망치려 하다니. 우리 청규가 네게 뭘 잘못했길래. 사흘 전 저와 언니 임소근이 습격을 받았어요. 큰아씨, 빨리 도망쳐요. 저기 있다. 임가 큰아씨다. 임가 큰아씨 찾았다. 도망쳐. 오늘 아무도 못 도망가. 그녀를 해치지 마. 그녀가 진짜인가? 큰아씨야. 형제들, 그녀를 잡아. 후작부에서 상금을 많이 걸었어. 언니, 난 이렇게 너의 방패가 된 거야?
그만. 소년 장군 초은효. 마침 잘 왔다. 혼자서 둘을 구하려고? 운효. 당신은 장군부의 명성을 위해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구했지. 장군님은 임가 둘째아 씨의 약혼자가 아니십니까? 만약 오늘 임가 둘째아 씨가 이 장군부에서 죽으면 아마 구하지 못한 욕을 먹겠지. 하지만 저쪽 분도 곧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운효나 신경 쓰지 마. 참 정이 깊고 의리가 있군 장군님. 이분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임가 둘째아 씨가 먼저 죽을 겁니다. 저쪽 도망갔다. 다친 그 사람 쫓아가. 조그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어요. 그런 강물을 견딜 수 없었어요. 온 서울이 지금 다 알아요. 그녀가 몸을 망쳤어요. 앞으로 혼사가. 청규와 소근이 몸을 망쳤어. 서울 사람들이 다 알아. 그녀의 혼사가 어렵다는 걸 또 맹세해서 평생 시집가지 않겠다고 했어. 우린 크게 치르지 말고 그녀의 마음을 파헤치는 게 어떨까? 조그는 왜 이렇게 운명이 기구한가? 누구를 억울하게 하더라도 그녀의 마음을 또 찌를 순 없어. 이번에는 그들에게 더 이상 디딤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들은 서로를 이루고 싶어 해. 그럼 더 이상 나를 갚지 마. 이번 선택 문제는 내가 초은효 대신에 빼버렸어. 약혼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선택한 사람은 원래 언니였어. 좋아. 이번에는 모두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꽤 공평해. 내가 마귀에 들렸어. 밤낮으로 그 싸움에 갇혀 있었어. 그래서 나는 억지로 뒤뜰에 버려진 우물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깊은 밤에 헤엄을 배웠어. 이번 생에는 나 혼자 힘으로 해야 해. 전하, 저를 건져 주십시오. 너 어디 갔었니?
아근이 너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느냐? 별일 없으면 어찌 일찍 집에 돌아오지 않았느냐. 밖에 숨어서. 네 언니가 사람들에게 험담 듣는 꼴을 보는 게 부모님이 맹목적으로 너를 찾게 내버려 두고 재미있었느냐? 언니가 당연히 귀하지요. 3살에 글자를 깨우쳤고 5살에는 쉽게 명시를 지었고 7살에 입궁하여 태후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10살에 수풍유인물이라는 한 구절로 금조를 보자며 현주 봉호를 받았지요. 그녀는 임가의 자랑이에요. 부모님의 보물이에요. 그녀에게 조금의 오점도 용납될 리 없지요. 나는 강물에 잠겨 있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걱정하신 것은 바로 언니의 명예였어요. 지금 급히 나를 찾아 경성으로 돌아오라고 한 것은 바로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직접 입으로 당신들을 위해 글을 이루어 주길 바라는 거죠. 당신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길 원하시죠. 당시 상황이 위급해서 내가 초소장군에게 먼저 언니를 구하라고 강요했다고. 그들은 원래 천생연분이고 장유유서를 따지든 낭제녀모든 이 혼사는 모두 언니의 것이라고. 네가 이미 헤엄을 쳤다면 왜 일찍 돌아오지 않았느냐? 혹시 나를 원망하느냐? 처음에 너를 구하러 가지 않은 것을 그때 조근은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은 확고하게 선택받지 못했다고 원망을 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언니 대신 얼마나 많은 죄를 뒤집었었는지 부모님께서 정말 다 잊으셨나요? 그녀가 귀족 아가씨와 다퉜죠. 몹시 화가 나서 사람을 물에 밀어넣었죠. 부모님은 일이 커질까 봐 두려워하셨죠. 당황해서 현장에 내 향낭을 버리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셨죠. 그리고 한 목소리로 내가 질투가 심하다고 하셨어요. 언니는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려 했어요. 제왕에게 북과 먹을 보냈어요. 그 안에 그녀가 쓴 연애시를 끼워 넣었죠. 제왕비가 찾아와서 따질 때 언니는 되려 내 뺨을 때렸어요. 내가 뻔뻔하다고 욕했죠. 이번에 쫓긴 것도 언니가 영영 후의 정려를 몹시 미워해서였어요. 그 서울에서 으뜸가는 얼굴 때문에 그녀는 그 못된 사촌 오빠를 시켜 그 여자의 손수건을 들고 다니게 했어요. 그 아가씨의 명예를 더럽혔죠. 머리를 깎고 출가했어요. 후작세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언니를 암살하려 할 때 그녀는 빠져나가려고 일부러 나쁜 사람들을 내게로 유인했어요. 내 생사도 알 수 없는데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죠. 내가 뭘 했어. 악을 행하면 자업자득이다. 그런데도 듣지 않더니 이번엔 또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녀는 항상 그래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말들을 해서 쉽게 사람의 마음을 현혹해요.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내게 한마디 물어볼 생각을. 그렇지 않아요? 청규. 청규. 이번에 네가 냉기를 맞아서 몸을 상했구나. 마침 봉궁이 지나가다 주우지 않았더라면 아마 찬물에 죽어도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었을 거야. 남의 천한지 때문에 뜻밖의 화를 당했구나. 참으로 가엾구나. 본궁이 준 탕약을 끊지 말고 몸조리 잘하거라. 며칠 후에 보러 오마. 공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신등이 수색을 잘못했습니다. 청규가 고생하게 했습니다. 공주님의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임조근은 그녀는 어디 있어? 나오라고 해. 그가 사 아가씨를 해쳤어. 그녀가 가라고 시켰어. 이렇게 된 것도 그녀가 책임져야 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 사람이 많은데 헛소리 하지 마. 일단 들어가서 말해. 들어가서 해. 뭐 하는 거야? 난 그냥 임조근한테 따지러 온 거야. 오늘 네가 본궁 앞에서 네가 사실대로 말하면 본궁이 들어주마. 만약 거짓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족으로 보내겠다. 안 돼요. 그는 제 조카예요. 그를 겁주지 마세요. 그녀를 막아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주 전하 앞에서 감히 속이시다니요? 림조진이 저더러 가라고 했습니다. 계속 말해. 림조진입니다. 그녀는 후보 적장녀의 얼굴을 질투했습니다. 경성 전체가 사 아가씨를 칭찬하는 게 얄미웠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사 아가씨의 손수건을 줬습니다. 그걸 들고 가서 진심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 아가씨의 명성이 망가질 거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시집을 갈 수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냥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장난? 사람의 명예를 망치고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넣고 네 입으로는 그게 그냥 장난이었다고? 이것은 림과 큰아가씨가 후보 적장녀를 모함했고 남자를 이용해 처녀의 명성을 망쳤다. 그런 짓을 하다니. 사 아가씨는 삭발하고 출가했습니다. 그것도 림조진의 뜻이었습니다. 사 아가씨는 제가 그렇게 길에서 막아서 명성이 망가졌습니다. 후부에서 그녀에게 시집가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녀가 싫다고 해서 머리를 깎고 출가했습니다. 나중에 후부 세자가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림조진은 싹 빼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만 내놓았습니다. 제 다리는 후부 세자가 사람을 시켜 부러뜨린 겁니다. 참 독하군요. 한 처녀의 일생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현주께서 이런 일을 저지르시다니. 당당한 현주께서 이런 수를 쓰시다니 사 아가씨 같은 인품이 아니죠. 억지로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됐습니다. 림가의 이 큰아가씨 예전에 경성 전체가 그녀의 재주를 칭찬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비열할 줄 몰랐습니다. 이 일은 황실의 체면과 후부의 명예에 관련됩니다. 본궁이 직접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황부와 태우께 아뢰겠습니다. 림조진, 너는 내 명예를 가장 신경 쓰지 않았느냐? 지금 내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마. 어떻게 구름 위에서 수렁으로 떨어지는지. 오늘 신녀는 임가 문 앞에서 직접 한 가지 일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태우께 아뢰러 왔습니다. 말하라. 명문가의 품격에 어긋난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덕을 잃고 행실이 문란하다. 현주 자리를 즉시 회수한다. 그녀에게 경전을 베껴 죄를 씻게 하라.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태우마마, 신녀가 한 가지 더 청할 일이 있습니다. 후작댁 정여사 양남의 모략 때문에 억울하게 명예를 잃었습니다. 지금 절에 홀로 있어 처지가 어렵습니다. 조 소장군은 원래 충심이 가득합니다. 아직 장가들지 않았습니다. 신녀가 감히 태우께 간청하옵니다. 사양과 조 소장군의 혼사를 명해 주시옵소서. 그녀에게 공정을 되찾아 주소서. 이 아이가 억울했구나. 허락한다. 태우께 감사드립니다. 직서가 도착했다. 태우의 명을 받들어 후작댁 정여사 씨는 품행이 단정하고 올량하고 현숙하다. 실로 뜻밖의 재난을 당했다. 조 소장군은 충심이 가득하고 용맹하여 특별히 혼사를 내리니 사 씨와 조 장군은 길이를 택하여 혼례를 올리라. 흠차 두 분 직서를 받으소서. 이번 생에는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남의 악에 때문에 한평생을 망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꿈속에서 조 소장군이 성을 지키다 죽었다. 죽을 때 몸에는 그녀가 직접 수놓은 향낭이 있었다. 평생 장가들지 않았다. 떠날 때도 그녀를 놓지 못했다. 사양이 그녀의 죽음을 들은 날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다. 나는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연인들이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그래서 한담사 그 사람의 손을 빌려 그들을 이루어 주었다. 나의 좋은 언니, 지난 생에 너는 남의 피를 받고 자신의 명성을 얻었지. 정령운을 세웠지. 이번 생에는 내가 직접 내 그 보살 행세하는 가죽을 벗겨주마. 너희들 들었어? 임조근이 평소에 고고한 척하더니 그런 비열한 수를 쓰다니 후작부인 사마님이 삭발하고 출가하게 만들었대. 태우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현주 자기를 빼앗고 문 닫고 경전을
백기라 명하셨대. 참 악한 일을 많이 하면 반드시 자멸한다더니. 명성이라는 게 높이 오를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야. 경전을 백기라고 본 현주가 분명 내년이 나를 괴롭힌 거야. 운샤오 아진이는 항상 제일 착하고 이해심 많았잖니. 남에게 매서운 말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하늘에서 떨어진 누명을 어린 아가씨가 어쩌겠어? 지금 조근이는 속눈물을 삼키고 마음에 응어리가 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임청규, 칠공주의 손을 빌려 아진이에게 그렇게 복수하다니. 어머니, 청규는 손녀입니다. 조근이는 손녀가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어쨌든 친자매 사이인데 장군 댁과의 혼사가 누구의 머리에 떨어지든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머니 조근이는 지금 명성이 훼손됐는데 장군 댁으로 시집갈 수 있다면 임가의 체면도 서는 셈이죠. 조근이는 하늘이 내린 아가씨요. 임가의 영광이며 또한 너희 둘이 손바닥에 얹은 보물이다. 그럼 내 청규는 뭐가 있나? 옛날에 조근이가 울며 불며 동생이 부모님의 사랑을 뺏을까 무섭다고 하더니 청규는 겨우 6개월짜리였는데 너희는 무정하게 내 늙은이 뜰에 던져졌다. 날마다 먹고 입고 쓰는 것 조근이 먼저 고르고 남는 게 있었냐? 내 청규는 그 손가락 사이로 세는 것만 줍는 신세였다. 이 혼사는 내가 늙은 낯짝 팔아 목숨 걸고 청규에게 구한 평안이다. 이것마저 너희 부모라는 자들이 뻔뻔하게 큰딸 발판으로 뺏으려는 거냐? 할머니, 진정하세요. 약부터 드세요. 청교는 그 혼사 원하지 않아요. 청교는 할머니만 편안하시면 돼요. 청조야, 부부는 못 되어도 우리 남매로 지낼 수 있어. 네가 너그럽게 이 혼사만 취소해준다면 나와 조근이가 평생 너를 보호하며 편안히 살게 해줄게. 말은 그럴듯하게 하네. 뜻은 내가 눈치 없으면 일하는 거지. 후회하게 될 거야. 너 설마 말을 바꾸려는 거 아니지? 할머니, 손녀는 그와 약혼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그 샹링의 눈에 처음으로 진짜 기쁨이 떠올랐다. 이번 생에서는 드디어 내가 나를 위해 선택했다. 이 일은 차오진과는 상관없다. 네가 원망한다면 나를 원망해라. 내가 네 언니와 대례를 올린 후에 경성의 훈귀 자제 중에서 너에게 좋은 혼사를 골라주마. 이 순간에 이르러서 그는 아직도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다니 소장군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혼사 문제는 장군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성에 돌아오지 않았던 그 사흘 동안 나는 벌써 스스로 남편을 골라 두었습니다. 전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가씨,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한산사에는 향객과 폐인뿐입니다. 여기에는 전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전하께서 이 절에 갇혀 계시고 저도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날 밤 언니가 도적들에게 강가로 몰렸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언니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인데 강에 뛰어들어 몸을 망쳤다. 언니가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 결국은 모두 내가 착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부모님은 그녀가 안쓰러워서 그냥 내가 희생해야 했다. 나중에 그들은 출세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경성이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돌아갈 길도 없어. 장씨 조정이 나를 누르려 한다. 반드시 먼저 내 약점을 잡아야 한다. 초가 식구 전부로는 부족하다. 칭쿠이면 충분하다. 그녀가 경성에 남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녀를 밖에 두는 것은 불안하다. 곁에 두는 것은 더 불안하다. 그럼 그녀를 불당으로 보내라. 불당은 조용하고 명성도 좋다. 경전을 베끼고 복을 빌게 하라.
초가를 위해 복을 쌓게. 너를 위해 인질도 하나 남겨두지. 큰 일을 도모하는 자는 피와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야. 새로 인질을 드리고 나는 장군이다. 더더욱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모두의 뜻을 무너뜨릴 순 없어. 넌 항상 나보다 더 냉정하구나. 그들은 단역을 꾀했는데 인질 하나 없기는 아까웠나 봐. 그래서 내가 가장 적절한 인질이 된 거야. 불당에서 경전을 베껴 복을 비는 건 다 핑계였어. 결국 나를 가둔 것뿐이야. 언젠가는 내 목숨으로 그들의 대업을 이루려고. 나는 그녀와 결혼했고 평생 그들에게 양보하며 살았어. 마지막엔 목숨까지 내놓으라 하더라. 전하, 이런 나루터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5년을 알고 있습니다. 홍수와 전란, 금광의 위치까지 전하께서 조정에 복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게요. 제가 바라는 것은 원한을 푸는 것과 영왕비의 자리뿐입니다. 5. 영왕비 자리. 조근이 귀가에 시집가서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혼수품이 초라하면 남들이 무시할 게 뻔하지. 다행히 넌 아직 어려서 이번 혼사가 온 동네에 소문났는데 당장 다른 집을 알아보기도 어렵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혼수품을 우선 조근에게 빌려주면 어떨까? 내 혼사가 정해지면 엄마가 차차 채워줄게. 괜찮지? 조근이 몸과 명예를 상했으니 혼사가 어려울 게 뻔해. 돈과 재산을 넉넉히 남겨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나. 다행히 네가 장군부로 시집가서 먹고 입는 게 해결되니 그 혼수품도 쓸데없이 묵혀둘 바에야 조근이 먼저 쓰게 하자. 언니는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예로부터 혼인은 부모의 명과 중매인의 말에 따르는 법. 내가 어찌 마음대로 하겠어. 그런데 언니, 며칠 전에 연회에서 공개적으로 북을 치며 혼인을 바꾸자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럼 초 소장군과 결혼하는 게 언니의 소원인가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면 내 혼인을 빼앗았다고 인정하는 거야?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모두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저으면 초은소와 초가집을 무시하는 거야? 무슨 뜻이야? 남자 하나 가지고 못 넘어가겠어? 네가 싫다면 내가 직접 초은수한테 가서 너랑 결혼하라고 할게. 끝없이 붙잡고 늘어지기만 하네. 재미있어? 정말이야?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혼수까지 갖다 바쳤네. 림아가씨, 왜 굳이 동생 방에 와서 빼앗는 거야? 남의 것은 뜨겁고 동생 것은 쉽게 가져갈 수 있어서? 그렇지? 혼인도 빼앗고 혼수도 빼앗고 또 뭘 빼앗을 거야? 부모님만 믿는 건 재미없어. 우리도 많으니까 같이 빼앗아 줄 수도 있어. 어쩌겠어? 그냥 부모님이 동생의 진심을 시험하려는 거야. 이 혼수는 벌써 준비했어. 들었어? 림크나 씨가 동생의 혼인만 뺏은 게 아니라 동생의 혼수까지 탐냈대. 장군 댁에 시집도 안 갔는데 이렇게 야단이 났네. 정말 부끄러워. 초 소장군도 좋은 사람은 아니야. 약혼 파기에서 림 노부인이 크게 알았잖아. 초갓집이 이미 잘못했지. 어머니, 차 드세요. 이 차는 못 마시겠구나. 사람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온 성에 소문이 먼저 났구나. 그렇게 좋은 며느리 덕에 너마저 왕에게 불려가서 나를 꾸짖다니. 초갓집 체면을 너희가 다 깎아먹었구나. 흥,
두고 보자. 장군부가 앞으로 며칠이나 조용할지. 그만 다들 조용히 해. 림청규, 너를 절대 안 놔줄 거야. 반드시 죽여주겠다. 경고. 명성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기운값이 심각하게 유출됨을 감지했습니다. 쓰레기, 환생한 여자 하나도 못 이기냐? 소언니, 그만 부수고 다치지 마. 일이 이쯤 됐으니 일단 진정하자. 네가 장군부에 들어가면 초은효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들을 어쩌지 못할까봐 걱정이냐? 이제 다른 선택은 없어. 내 좋은 딸아 편안히 시집 가거라. 림가의 지금 이 가풍은 정말 경외심이 안 들게 하네. 가문도 마찬가지야. 여동생을 파혼하고 언니를 맞이하다니 온 성에 소문이 자자하구나. 면목도 없이 신랑 행세를 하러 오다니. 그런 이 혼사는 정말 속도 겉도 부끄럽구나. 만약 당신의 혼사가 정말 힘들다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얌전한 걸 좋아하세요. 만약 제 혼사는 장군님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곧 시집갈 예정이거든요. 도성에서 누가 이런 때에 당신을 맞이하겠어요? 본왕이라면요? 바로 영왕 전하세요. 전생에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적이었고 또한 나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었구나. 오늘 제가 온 것은 전하의 동정을 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귀순하러 왔습니다. 또한 전하께 협력을 청하러 왔습니다. 제 계획과 제 패와 제가 원하는 것 모두 전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전하께서 제게 길을 열어주시기만을 바랍니다. 뭘 근거로? 내가 본왕에게 협력을 청하러 왔어? 본왕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있어야지. 전하께서 쓰실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나중에 알고 싶어 하실 일도 있어요. 그런가요? 전하께서는 오직 불도에만 마음을 두셨는데 어찌 갑자기 다시 속세에 들어오셨습니까? 청규는 원래 평판이 좋지 않았어. 또 무슨 인연으로 왕족에게 시집가겠어? 저는 재주가 없지만 소장군께서 파혼을 온 성에 소문내셨을 때 폐하께 한 장이 전염병 예방치료 처방전을 바쳤습니다. 작은 공적이라 입에 올릴 것도 못 됩니다. 폐하께서 혼사를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은혜입니다. 내가 곤경에서 벗어나 왕야께서도 무사히 돌아오셨다. 호랑이 가죽을 벗기려는 격,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가? 이 길은 위험하지만 성공 확률은 아주 커요. 위험을 감수하고 보호를 얻는 거예요. 왕야,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좋다. 그렇게 하자. 경성에는 여러 왕자님들이 계신데 본왕은 가장 총애를 못 받는 자여. 국사가 내린 불운한 운명을 짊어진 채 일찍이 한담사로 쫓겨났소. 버림받은 자나 다름없소. 그런데 그대는 왜 나를 골랐소? 그 까닭이 무엇이오? 전생에 저는 반역한 임조근과 초은효에게 인질로 잡혀 경성에 갇혔어요. 초은효와 임조근이 반란을 일으켰다. 대유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녀는 초가 사람이야 그녀의 목을 베어 제사 지내자. 그게 죽은 자를 위로하는 거야. 폐하께서 친히 오셨네. 제 말은 초은효의 약점을 제가 알고 있어요. 임소금의 약점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대는 또 어떻게 아는가? 할머니가 그렇게 저를 아껴주셨는데도 그 말이 황당하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저를 더욱 꾸짖으셨고요. 제가 머리가 나빠졌다고 하셨어요. 하인들조차 제가 질투한다고 했어요. 언니가 질투에 미쳤다고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폐하께서는 저를 믿으시나요? 임족은 곁에 수상한 점이 있어요. 그녀가 항상 앞서 나갈 수 있는 건 운이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제 기운을 훔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줄면 하나가 느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산피보혈이에요. 전생에 이 이야기를 왕야께 말씀드렸어요. 그때 천하에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는데 왕야만이 멈춰서서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왕야를 선택합니다. 그럼 한번 도박을 해보겠소. 내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겠소? 영왕께서 경성에 오신 건 당신 때문이군요. 전생에 강남 수재가 난 후 전염병이 돌 거예요. 마치 그 참사를 직접 목격한 것 같아요. 처방은 여기 있어요. 임조근은 그걸로 난민을 구해서 엄청난 현명한 명성을 얻었어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칠공주의 손을 빌려서 약방을 궁 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역병이 퍼지기 전에 막기만 하면 임조근이 이 선수를 잡을 수 없어요. 약방 한 장만으로는 부족해. 여기서 전생에 임조근이 제민을 구하고 초은소를 데리고 가는 길에 토벌하러 갈 거예요. 도적 소굴당 속에 금광이 하나 묻혀 있어요. 그 금광이 바로 그들이 나중에 병사를 모으고 반란을 일으키는 바탕이 됐어요. 내가 이왕이 먼저 이 금광을 가져가길 바라는 거냐?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폐하께 아뢰는 거예요. 흉악한 도적을 토벌하고 금광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공로는 전하께 돌아가요. 임조근과 초은소의 뒷길도 끊는 거예요. 그리고 국사도 있어요. 그가 전하를 황성을 해치는 존재라고 점쳤어요. 소위 천명의 극성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금광이 드러나고 전하께서 경성에 돌아오시면 그의 그 말은 깨질 거예요. 내가 모든 단계를 다 이 왕을 위해 생각해놨구나. 왕자를 위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임조근에게 속해야 할 기원을 하나씩 되찾는 거예요. 이번 생의 혼사는 그녀들에게 돌려줬어요. 하지만 전생의 그 약방과 그 역병, 그 금광, 이제는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임조근이 그것들로 높이 올라갔으니 그녀의 사다리를 먼저 빼버릴 거예요. 약방은 이 왕이 칠공주를 통해 궁 안으로 보낼 거야. 도적 소굴과 금광은 이 왕이 오늘 밤 곧 폐하께 상소를 올릴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 왕이 대신해 주마. 제가 원하는 건 사다리가 아니에요. 그녀가 원래 그녀의 것이었던 것들을 눈뜨고 하나씩 다른 사람 손에 떨어지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좋다. 황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인심을 얻고 또 권비와 혼인하는 황자예요. 왕자께서 명성이 높아지고 또 어느 명문의 귀한 여식을 맞이하시면 아마 경성에 돌아오시는 날이 곧 폐하께서 꺼리시는 때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왕자께서 저와 혼인하셔야 해요. 제 명성이 좋지 않고 출신도 뚜렷하지 않으며 또 막 파혼당했어요. 이런 혼사는 오히려 폐하께서 안심하실 거예요. 왕자께서 성지를 가지고 임가에 가시는 그날 초은소와 임조근의 얼굴이 대중 앞에서 가장 크게 매맞을 거예요. 그리고 전생에 원래 초은소 손에 떨어져야 했을 기연이 왕자께서 티내지 않고 모두 가져가실 거예요. 너 계산이 아주 명확하구나. 나는 그냥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아. 좋아. 본왕은 서울로 돌아간다. 성지는 본왕이 직접 가지러 간다. 장군님은 이미 보셨잖아요. 이건 겨우 첫 번째일 뿐이야. 그 작은 년이 어떻게 미리 알았지? 근광이 없어졌어. 약방도 빼앗겼어. 죽일 년. 조기나, 너 자신을 상하게 하지 마. 하고 나는 그냥 잠시 득의한 것뿐이야. 너도 이제 장군부로 시집 가야 하니까 앞으로의 날이 길다고 다행히 그 계집애가 별말을 못할 거야. 너 요 며칠 놀랐고 몸도 상했구나. 어미가 직접 끓인 거야. 뜨거울 때 마셔. 부모로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하면서 하나를 띄우고 하나를 깎을 필요는 없잖아. 너 나를 죽일 셈이냐? 그 제비집 안에 든 것. 청규야. 나는 네 어미다. 너 나를 망칠 수 없어. 하지만 먼저 나를 망치려 한 건 너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얼른 앞들에 가서 아버님을 모셔와. 염치도 없구나. 우리 임씨 집안의 체면이 이 페류나가 다 깎아먹었구나. 임청규는 그녀는 어디로 갔어? 왜? 임청규가 어머니를 계략에 빠뜨렸어. 그녀를 죽일 거야. 초소부인께서 누구를 죽이신다고요? 저와 전하께서 계속 할머니 댁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언니는 무슨 이유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 아직도 모르는 척 할 거야. 분명히 네가 어머니를 해쳤잖아. 그녀가 네 집에서 계략에 빠지게 했잖아. 나 어머니를 위해 문중을 바로 잡을 거야.
계략에 빠졌다면 언니가 나라고 단정했으니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 일이니 반드시 흔적이 남았을 거야. 대리시에서 잘 조사하게 하는 게 어때? 매우 공교롭게도 세자와 언니는 반쯤 아는 사이라. 당연히 공정하게 처리할 거야. 가정의 추문은 밖에 알리지 말아야 해. 청규야 자신의 명성을 위해, 앞길을 위해 신중히 생각해야 해. 아까 언니가 막무가내로 다그칠 때 소장군께서는 왜 그녀를 말리지 않으셨나요? 나의 앞길과 명성을 위해서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길. 내가 스스로 정의를 구하는 것이 어째서 막무가내가 되는 거죠? 그건 네 어머니와 네 친언니야. 너는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거야? 소장군께서 임가 아가씨를 위협하시는 겁니까? 당사자가 아직 방 안에 있는데 대리시에 한번 가보면 모든 게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소장군이 이렇게 숨기고 숨기니 도대체 무슨 몰래 하는 짓을 감추고 있는 거야? 오늘 어머니께서 이런 치욕을 안고 문을 나서셨어. 내일이면 1000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거야. 그녀와 우리 임가 전체가 모두 욕을 뒤집어쓰게 할 거야.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할 거야. 네가 꼭 끝까지 몰아붙이겠다면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죽어 보이겠어. 큰일 났어요. 부인께서 독약을 드셨어요. 내가 최정제를 보양제로 잘못 알고 국그릇에 넣었어요. 이 일은 조진과 상관없어요. 어미로서 제가 세심하지 못했어요. 제가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니 제가 죽음으로써 이 악취, 나는 죄를 씻어내겠어요. 내가 슬픈 것은 그녀를 함께 수렁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거야. 괜찮아. 들었어? 임가 큰딸이 원래 동생을 해치우려고 했다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친엄마를 말아먹었대. 이거야말로 인과응보지. 친엄마도 지키지 못하면서 뭐가 명문교수야. 사람을 호국사로 데려가 임 부인을 위해 경전을 베끼게 하고 그녀도 몸가짐을 잘 닦게 하고 성품도 기르게 해. 싫어. 안 갈 거야. 나는 어머니를 해치지 않았어. 안 그랬어. 모두 물러가라. 장모님은 방에 갇혀 계신데 어디서 독약이 나왔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네 몸종만이 방에 들어왔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임청호야. 분명 그녀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독살당한 세 사람은 모두 장모님의 음표를 받았어. 후화는 내가 다 처리했어. 너 나보고 어쩌라고? 내 어머니가 나를 무시하는데 설마 너도 나한테 이런 오명을 안고 평생 사람에게 깔리고 짓밟히게 할 거야? 죽는 것보다 못하게? 초은요, 나 임소근은 타고난 귀한 팔자야. 황자라도 시집 갈 수 있어. 네가 나에게 청혼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갑자기 모든 걸 잃게 됐겠어? 나를 악독하다고 탓할 바에는 오히려 네가 무능하다고 탓해. 내가 원하는 명성과 권세조차 스스로 꾀해야 해. 하지만 나를 탓할 거야? 칠전하와 세자를 빌릴 때 너까지 이용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어. 왜 그들을 선택하고 나는 선택하지 않은 거야? 창랑국의 기병대가 남아있다. 변경이 위급하다. 이 병이 오래 끌면 그리고 만개 투리보나 보통 처방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전의 방법을 잘못 썼기 때문이야. 청규야, 예전에는 아비가 어리석었구나. 이 물건들은 일단 네가 간직해라. 만약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해라. 초장군께서 대승을 거두고 조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삼 년 동안 전장에 나가 과인을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매번 싸워서 이겼고 변경의 군심이 네 덕에 안정되었다. 신은 공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강토를 수호하는 것은 신의 본분입니다. 초 장군께서 3년 동안 전쟁을 치르셨으니 오늘은 잘 쉬게. 내일 초 장군의 경추견을 열어 축하하겠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일이 있다. 끌어올려라. 범왕도 어찌 여기에? 장공주와 제왕까지 함께 압송되었구나. 한 명은 뇌물을 받고 법을 어겼으며 한 명은 백성을 학대했고 한 명은 적과 통하여 나라를 팔았다. 너희들은 과인을 완전히 속였구나. 영왕, 네가 말해봐라. 번왕이 다스린 지 오래되어 진은을 빼돌렸고 백성을 착취했으며 장부와 인증이 모두 있습니다. 장공주가 개인 별장을 차리고 민녀를 강제로 징발했으며 인명을 초계같이 여겼습니다. 죄증은 이미 폐하께 올려졌습니다. 제왕이 변경의 적사신과 비밀교서를 주고받은 것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화근들을 한꺼번에 색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영왕의 약혼녀도 공이 있습니다. 태우께서 며칠 전에도 칭찬하셨어. 경이 침착하고 안정되었다고. 진퇴가 분명하고 예의가 바르다고. 신녀는 감히 고개 숙이지 못합니다. 화근을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큰 혼란을 빚게 할 수 없어서입니다. 이자들을 일찍 뽑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어지러워지는 게 조정뿐만이 아니야. 전교를 내린다. 세 건을 함께 심리하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 상처가 뼈까지 들어갔어. 금창약은 피를 멈추고 살을 키우지만 근육과 힘줄은 살릴 수 없어. 왼팔을 못 쓰게 되지 않으려면 단약을 써야 해. 단약은 공짜가 아니야.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 약을 구하려고 내 밑에서 3년 동안 약인이 되었어. 지금 내가 내 부인에게도 물어봤어. 그런데 아쉽게도 몸이 약하다고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다고 하더라. 무슨 병을 앓는 척이야? 너는 그녀의 정식 아내야. 지금 그녀가 이렇게 다쳤는데 너는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고? 평소에는 입에 발린 말로 정이 깊다더니 막상 네 힘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누구보다 빨리 움츠러드는구나. 이제는 연기조차 하기 싫은 거야? 오늘에야 제대로 알겠구나. 내 마음에 운샤오가 있는지 없는지. 초 장군은 이 3년간 정말 피땀 흘려 싸웠구나. 참모가 곁에서 지도해주지 않았는데도 대승을 거두고 귀환하다니 참 쉽지 않아.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모두가 린짜오진을 천재라고 칭송했지. 그녀가 없었으면 초장군이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린칭쿠이가 정말 대단하네. 서남쪽 수변 쪽에서 조용히 공을 세웠잖아.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 기품, 용모, 분수 어디 하나 언니한테 뒤지나? 예전에 린가는 큰딸만 떠받들었지. 이 둘째를 완전히 가려버렸어. 지금 나서 보니 언니보다 더 듬직하구나. 린짜오지는 이제 초 장군의 체면에 기대는 것 말고 뭐가 있나. 하지만 린칭쿠이는 달라. 그녀는 지금 닝왕 옆에 서서 혼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어.
칭쿠이. 후회해. 청규야, 초가 1. 너도 들었지? 어머니가 날마다 나를 꾸짖어. 수박 놓고 참게 주었다고 해. 불을 끌어들였다고. 조근도 나를 원망해. 그녀를 아내로 맞았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내가 겁쟁이라고. 배신자라고. 나는 중간에 끼어서 뭘 해도 틀렸어.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를 떠올린 거야? 전생에 나는 충분히 조용했고 말 없고 얌전했어. 너희 초가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얼마나 많은 더러운 물을, 얼마나 많은 분노를 내 머리 위에 쏟아부었는데 내가 언제 한번 너를 난처하게 만든 적이 있니? 너 지금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불편해졌을 뿐이야. 그제야 그 길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야. 내가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던 길, 그 길 위에 있는 절대 떠들고 다투지 않던, 내가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던 사람. 초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된 게 아니야. 내가 왼팔을 다쳤고 앞길이 내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아서, 집안도 내 생각처럼 평온하지 않아서, 그래서 후회한 거야. 청규야,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 하지만 만약 그때 내가 너를 선택했다면 그건 내가 무릎 꿇고 빌어서 얻은 거야. 너 잊었어? 인조근이 지금 넋을 잃었어. 인조근이 지금 넋을 잃었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너를 용서할 거라 생각해? 정말 분수 모르는 짓이야. 언제부터 알았어? 뭐, 언제부터 알았는지. 너와 내 운이 서로 오르내린다는 걸. 그래서 네가 영왕에게 붙은 거지. 내 혼사를 망치게 하고 그녀의 손을 빌려 아단에 스스로 차근차근 올라가고 나는 매번 크게 넘어지게 했지. 그래서 초은요 같은 어리석은 무식한 놈조차 내가 다룰 수 없게 된 거야. 아니야. 내가 영왕에게 붙을 수 있었던 건 내가 쓸모있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야. 언니는 오랫동안 꾀해왔잖아. 그래서 초은요를 빼앗은 거 아니야? 하지만 너도 바로 가치가 없었기에 사랑이 끝난 후에 버림받은 거야. 하지만 오늘 이후로 너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 내 모든 것이 내 피 속에서 내가 되찾을 거야. 네가 나를 망쳤어. 네가 나를 아내로 맞았잖아. 원하는 걸 줄 수도 없으면서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초은수, 널 증오해. 영원히 널 증오할 거야. 당신 3년 군공으로 그녀 목숨을 바꿨어? 초은소, 정말 잘 생각한 거요? 지난 후 자귀는 네 3년 전공으로 얻은 거야. 신, 잘 생각했습니다. 임청규, 만족하오? 신녀가 폐하께 청합니다. 초은소를 국문 밖에서 밤새 꿇어 앉게 하소서. 임조근의 죄를 속죄하게 하소서. 전생에 너희는 사방을 정벌하며 명성이 자자했을 때 나는 계속 꿇어 있었어. 이번에는 너희가 꿇어라. 앞쪽 그 부대는 병력이 텅 비었어. 그냥 돌격하면 이 전투는 이길 수 있어. 예전처럼 망설이면 전기를 놓칠 뿐이야. 천하를 도모하는 자는 피 흘림과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 생리별과 사별이 흔하다. 너는 대용의 장군으로서 대국을 살필 줄 아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모든 장병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 영왕이 이번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대중의 기대를 받아 오늘부터 태자로 책봉한다. 초운소는 급진적이고 근시안적이다. 공을 탐해 무모하게 진격했다. 수천 장병이 죽게 만들었다. 이런 큰 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초운효는 죄를 짊어진 몸이다. 초씨 가문까지 연루되었다. 초씨 가문의 문벌을 박탈한다. 서민으로 강등한다. 이 전투에서 사상자가 너무 많았다. 장수들의 넋이 아직 편히 쉬지 못했다. 신이 패하께 청하옵니다. 초운효로 하여금 불당에서 날마다 경전을 베껴 써서 죄를 씻게 하소서. 전사한 장수들을 천도하게 하소서. 윤허한다. 여봐라. 장군님, 영왕부에 가서 나 대신 임청규를 만나 달라고 청하라. 장군께서 아가씨를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만나지 않겠다. 만나지 않는 게 그녀를 망치는 게 아니야. 두려운 거야. 나는 그가 전생에 나처럼 새 속에 짓눌려 척추가 부러지고 가슴에 쌓인 고통을 터뜨릴 곳도 없고 날마다 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비굴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40년을 꼬박 견뎌내게. 청규야, 우리 자매였던 정을 봐서 나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초운효를 내쫓을게. 그 쓸모없는 놈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만 살려줘. 너는 그냥 남자 하나에 의지하는 것뿐이야. 너는 무능한 섹시야. 네가 뭘 가졌는데? 뭘 가지고 나랑 비교하려는 거야? 이거 남자에게 의지하는 게 섹시가 아니야. 선택일 뿐이야. 그녀는 죄를 면할 수 없지만 소녀가 그녀의 목숨만은 살려주시길 청하옵니다. 그녀를 노비로 강등시키시면 됩니다. 이게 예전에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님가 큰아가씨 아니야? 샀다. 남은 인생 부탁합니다. 이 순간 전생의 원한도 없고 지난날의 상처도 없어. 오직 앞으로 나아갈 진정한 길만 남았어. 10년을 계획해 드디어 만인 위에 올랐다.